마이크로소프트 실화 3조 8천억 달러 제국의 탄생.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된 이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소년이 꾼 꿈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배신과 좌절, 그리고 놀라운 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윈도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 모든 것 뒤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안경 쓴 소년의 첫 만남. 1955년 시애틀에서 태어난 윌리엄 헨리 게이츠 3세.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빌은 백과사전을 읽고 있었죠. 심지어 법률 문서까지 재미삼아 읽는 아이였습니다. 13살이 된 빌은 레이크사이드라는 사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없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컴퓨터 터미널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어른들도 컴퓨터를 본 적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빌은 체육 시간마저 빼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명령어들을 입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망가뜨리고 다시 고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살 많은 폴 앨런이라는 조용하고 집중력 강한 친구가 있었죠. 둘이 함께 컴퓨터 시스템의 해킹을 시도했다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학교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대신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도와달라며 무료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10대의 첫 번째 실전 프로그래밍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사업. 아직 학생이던 빌은 알테어 8800이라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미래는 이거야. 우리가 이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해. 그들은 알테어를 만든 MITS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미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줄도 코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미팅 약속은 잡았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완성했고 회사에 보여줬을 때 정말로 작동했습니다. MITS는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샀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75년 4월 4일 19살의 빌 게이츠와 21살의 폴 앨런이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합친 이름이었죠.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문인 대학 중 하나였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한 후 그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는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어. 하지만 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그는 하버드를 중퇴했습니다. 미래, 부모의 신뢰, 교육까지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의 믿음에 베팅했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소프트웨어가 결정할 거라고 말이죠. 애플과의 운명적 만남.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티브 잡스라는 청년이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자. 그는 천재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1976년 차고에서 애플을 창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애플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었죠. 1979년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를 애플 본사로 초대했습니다. 잡스는 게이츠에게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애플리사라는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는 대신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였죠. 지금까지 컴퓨터는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자만 나오는 것이었는데 리사에는 창, 아이콘, 메뉴, 클릭 가능한 폴더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였으니까요. 애플은
자신들이 앞서 있다고 믿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경 워드, 엑셀, 기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줬죠. 하지만 빌 게이츠에게는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플의 소프트웨어와 직접 경쟁하는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애플의 비싼 컴퓨터가 아닌 모든 PC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윈도우였죠.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전화를 걸어 애플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빌 게이츠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글쎄, 스티브, 우리 둘 다 제록스라는 부자 이웃이 있는데 내가 TV를 훔치러 그 집에 침입했는데 내가 이미 훔쳐간 것 같은데? 게이츠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는 것이죠. 제록스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최초로 발명했지만 그 잠재력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잡스도 가져갔고 게이츠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게이츠가 더 전략적이었죠. 세상을 정복한 윈도우. 애플이 비싼 하드웨어를 만드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전 세계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985년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적으로 윈도우 1.0을 출시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느리고 버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방성이었죠. IBM, 델, 컴팩, HP 등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가 자신들의 기계에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만 대의 새로운 PC의 기본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윈도우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1987년 윈도우 2.0, 1990년 윈도우 3.0, 그리고 1995년의 대변혁 윈도우 95가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를 록 콘서트처럼 출시했습니다. 롤링스톤스의 스타트 미업 음악을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300만 지불했죠. 사람들이 자정에 줄을 서서 구매했고 5주 만에 700만 카피가 팔렸습니다. 1998년까지 전 세계 컴퓨터의 9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그 규모와 경쟁할 수 없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표준이 되었습니다. 억만장자의 탄생. 윈도우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장되었을 때 주가는 $21였습니다. 1년 안에 $100를 넘어섰죠. 빌 게이츠는 31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역사상 가장 젊은 억만장자였죠. 1990년대 말까지 그의 순자산은 $1000를 넘어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천억 달러 가치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크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윈도우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핵심 OS인 윈도우, 초기 시스템들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MS-DO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체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메일과 비즈니스 도구인 아웃룩과 익스체인지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죠. 회의 중에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그치기도 했고 날카로운 혀와 빠른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집중력도 있었습니다. 디자인보다 소프트웨어를, 패션보다 기능을, 단기적 화제보다 장기적 지배력을 믿었죠. 그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는 6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컴퓨터의 90% 이상에서 실행되며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